안녕하십니까. 심리대 일부씨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나는 솔로 광수 옥순 씨가 각각 데이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 디테일한 짜투리 부분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키간 데이트. 거기에 이제 광수 영자 씨가 껴 있었죠.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따라오는. 왜냐면 영철 씨는 순자 씨한테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광수 씨는 앞으로 손을 공손히 모으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대비됐었는데, 그러다가 둘만 남은 광수 씨와 영자 씨, 영철 씨가 심각하게 직진이다 이러면서 영자 씨가 자연스럽게 광수 씨에게 광수 씨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도 지금 한 사람밖에 없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편집된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광수 씨가 영숙 씨를 좋아하지만 옥순 씨랑 몇 번 데이트를 한, 영숙 씨를 좋아하지만 약간 삼각관계에 살짝 밀려나서 옥순 씨를 택한,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지금 내부적인 평가는, 특히나 영자 씨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근데 광수 씨가 이제 나도 그렇죠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에서 이 대상이 영숙 씨가 아니에요. 옥순 씨예요. 그러니까 광수와 옥순은 영철과 영숙처럼 잘 돼가고 있는 것,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두 사람이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옥순 씨는 과거에 제가 어떤 커플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상대의 마음을 얻을 거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게 9기 때 영숙님이고 10기 때 현숙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다른 거 예측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거는 결정됐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두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 분과 결을 비슷해, 그런 뭐라 그럴까,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영숙님과 영철님은 불안 요소가 있죠. 영숙님은 지금 영철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영철님이 아니어도 돼. 지금 근데 옥수님은 영숙님하고는 다르지. 물론 이게 보다 보니까 옥수님이 식탐이 있긴 있더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존 의지가 있는 거지. 댓글을 통해서 봐서 확신하진 않는데 세 자매 중에 둘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먹을 거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치열한 그런 순간들. 나도 이제 어려서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투게더 같은 아이스크림을 딱 두고 먹으면 이제 숟가락에 5개가 달려든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5명 중에 넷째다 보니까 내 숟가락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흘러가요. 하나는 그때 저번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맛있는 거를 아껴뒀다 나중에 먹는, 그걸 즐기고 싶은 성격으로 올라가, 나같이 성격. 그런데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먹으면 없어지니까, 물론 나도 그런 경험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이 맛있는 걸 마지막에 남겨서 즐기고 싶은 거야.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지. 그게 광수 씨의 성격일 거야 아마. 옥순 씨는 그거를 내가 그냥 빨리 취하는 것.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빨리 해치우고 그걸 의지력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알아. 그래서 옥순 씨와 광수 씨는 실은 다금바리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뭐 킹받네 아니면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돈을 지불하고 갔다 와서 광수 씨가 다 먹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뭐 영수 씨 앞에서 살짝 놀리듯이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게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사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돈독해질 사이라는 거지. 왜냐면 옥수님은 먹을 걸 가지고 또 다 먹었잖아 이런 말에 아 미안해 라고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야. 광수 씨도 이 사람이 그렇게 다 먹긴 했지만 옥순 씨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과 거기서 계산을 해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건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예상되는 그 위기 포인트가 영철 영숙보다는 훨씬 적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건 솔로 나라에 왔으니까 누군가 알아보긴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싶겠죠. 뭐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솔로 나라에 갔으면 뭐 여기서 6, 7명 나오면 최소한 3명 이상은 좀 얘기도 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겠지. 갔는데 뭐 한 명만 알아보고 오겠다, 이걸 이럴 거면 소개팅하지 뭐하러 솔로 나라 나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를 알아봐 준 사람들이야. 그게 뭐 어떤 의미가 됐든. 그리고 광수 씨가 지금 옥순 씨 외모에 꽂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모적으로는 영숙 씨한테 꽂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나중에 두 사람이 관계가 길어지면 그런 걸로 뭐 투닥투닥하고 한 번씩 이렇게 놀리듯이 지적을 할 때 하더라도 옥순 씨는 그런 걸로 큰 타격을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걸로 옥순 씨에 대해서 인간적인 실망은 애초에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광수님이 옥순님이 첫 선택이고 데이트를 했는데 그렇게 매끄럽진 못한 느낌이 들었어.
생각하는 게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건 데이트 갔다 와서 좀 고민 같은 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영자 씨를 보죠. 근데 여기서 어쨌건 광수 씨가 옥순 씨, 인터뷰에서도 옥순 씨밖에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데이트에서 조금 삐그덕됨을 느꼈고 여러 사람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영자 씨가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죠. 광수 씨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영자 씨가 굉장히 평범한 범주에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고 느낀 부분이 여기에서 어떤 막 정의감에 취해가지고 아니에요. 옥순 씨는 되게 좋다고 말했어요. 이 자리에서 말하진 않아. 그런데 나중에 결국 말하죠. 그러니까 영자 씨도 어쨌건 광수 씨라는 사람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죠. 뭐 직업도 괜찮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말하는 것도 꽤 센스 있게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나 이런 거는 약간 소극적인 것 같은데 말하는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남자다운 면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광수 씨가 좀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아웃 오브 안중이지. 외모를 떠나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광수 씨의 어떤 부분에서 자기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영재 씨가 느끼기엔. 영재 씨는 이제 말을 자신감 있게 말하고 막 어떤 분위기를 리드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실은 영재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고 어떤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광수 씨는 이렇게 막 분위기를 이끌거나 그러진 않고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할 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걸 영자 씨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수 씨와 영자 씨는 어떻게 보면 영자 씨가 되게 광수 씨의 그런 부분을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이 솔로나라 짧은 시간 안에 영자 씨가 광수 씨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느꼈을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이 사람도 좀 알아보고 싶다 정도까지는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 광수 씨가 겉보기에 비해서 상당히 자기 할 말을 하고 말하는 것도 좀 센스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로는 생각했을 수 있겠지. 최소한 이 사람이 뭐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주눅 들어 있거나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가 나도 알아보고 싶어 진짜 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은 어제 옥순 씨와 데이트를 끝내고 옥순 씨에 대해서 막 기대했던 마음이 살짝 실망으로 바뀌었죠. 다금바리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아침은 광수 씨 마음속에는 그 실망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직 옥순이란 사람에 대해서 캐릭터 해석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그리고 옥순 씨와 영식 씨 데이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영식 씨가 저 말 편하게 해도 돼요? 라는 말에 옥순 씨가 냉 그래요. 말 편하게 하라 이거지. 근데 이거를 광수 씨와의 데이트에서 옥순 씨가 말 편하게 하지 말자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느 쪽에 거리두기를 하는 걸까? 내가 아까 9기랑 10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 10기의 현숙님과 영철님 같은 경우는 서로가 말을 놓았어도 두 사람은 잘 됐을 거예요. 물론 9기 때도 잘 말 놨어도 잘 됐겠지만 9기 때를 잘 떠올려 보면 9기의 영숙님이 영호님하고는 말을 놨어요. 피고왕 영호님하고는. 근데 물론 그것도 뭐 영호님이 말 놓자고 해서 놨지만 그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말을 편하게 했을 때 이게 연인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높여야 더 연인 같은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옥순 씨는 어느 쪽일까? 이 사람은 말을 높이는 게 상대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자기보다 연상을 사귀었고 그런 사람을 바래. 상대가 내가 말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하지 않아. 내가 말을 놓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광수 씨는 말을 놓고 싶지 않았어. 광수 씨와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아마 이 두 사람은 후에 혹시라도 잘 되면 만나면서도 편하게 말을 하더라도 존댓말을 섞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옥순 씨가 냉 하면서 반말하자고 하니까 이제 영식 씨가 고마워 하고 귀여운게 반응을 합니다. 이 뒤에 바로 또 랜덤 데이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전에는 이제 영숙 씨의 랜덤 데이트였고 이제 정식 랜덤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무언의 데이트가 시작되잖아요. 이 두 사람은 무언, 이 두 사람은 스파. 옥순 씨는 광수 씨와의 데이트를 원합니다. 왜? 이 사람이랑 대화가 되는 것 같다는 거지. 광수 씨가 가진 그 주눅 들지 않는 기질, 허세를 부리지 않는 기질이 옥순 씨한테는 굉장히 유니크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옥순 씨 같은 미인 앞에서는 대체적으로 주눅 들거나 허세 부리거든. 아니면 자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한다거나, 물론 그게 허세의 한 일환일 수 있겠지만, 뭐 잘난 척하고 허세는 조금 다르니까, 뭐 잘난 척은 그나마 가진 걸 가지고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광수 씨는 자기 삶을 자기 이상으로 잘 꾸려왔어.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옥순 씨는 광수 씨를 되게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 이 사람의 스펙 이런 걸 떠나서 뭐 요즘 말로 뭐 퐁퐁남 어쩌고 하지만 광수 씨는 퐁퐁남 재질이 아니에요. 그런 계열의 사람 아니야. 물론 뭐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이제 영식 씨와 옥순 씨의
진짜 랜덤 데이트에 이제 무언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무언 데이트를 할 거면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스포츠 같은 미션 같은 거 없나? 내가 너무 환승연애 이런 걸 봐서 그런가? 이 무언 데이트도 옥순 씨가 리드를 해나갑니다. 셀카를 찍어주고 유도를 해요. 그리고 앉아서도 윙크를 해요. 그러니까 영식 씨도 윙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빙수를 두 사람이 먹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아, 이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겠구나. 아무래도 서로가 또 지기 싫어하는 또 성격들의 형제들이면 저럴 수 있죠. 옥순 씨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쟁취하려는 성격인데 사소한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광수 씨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옥순 씨와 영숙 씨의 데이트는 금방 끝납니다. 팥빙수를 먹고 그냥 바로 돌아가요. 원래 근데 이 데이트, 랜덤 데이트 자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옥순 씨가 거의 팥빙수를 마셔버리듯이 드신 것 같아요. 점원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머리가 아플 것 같다고 이제 영식 씨가 드립을 치는 정도로. 옥순 씨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실리를 놓치는 그런 실수를 아무래도 좀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수 씨와 영자 씨의 스파 데이트. 그런데 실은 이 스파 데이트라는 것도 이제 광수 씨는 좀 수영복 비슷한 뭐라 그래야 되죠? 래시가드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영자 씨는 조금 일상복에 이렇게 담요까지 덮어서 뭐 약간 그 첫인상 때 발 담그는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파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딱 처음 들으면은 뭐야, 뭐 찜질방 가는 거야? 찜질방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수영장 같은 느낌으로 인상을 하는데, 영자 씨는 거기에서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그 어떤 의상을 스스로가 타협을 하고, 뭐 이거 내부적으로 타협했을지 스스로가 이제 이런 융통성을 발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자 씨가 이제 여자랑 물놀이 해봤냐고 광수 씨한테 물어보죠. 광수 씨가 겉으로 보기엔 약간 모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봤다고 하니까, 나름 다 해봤네. 그러면서 영자 씨가 살짝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뭐 광수 씨가 나를 알아보고 싶어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누구랑 매칭되길 원한다고 말했냐,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광수 씨가 옥순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광수 씨는 영자 씨가 영자 씨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민망한 웃음을 짓지만, 영자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강단 같은 게 이렇게 틈틈이 보여. 보통은 옥순 불렀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막 물을 보면서 얘기하거나 약간 그런단 말이지. 보통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광수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눈 딱 보면서 이렇게 민망한 웃음을 짓긴 짓지만 눈 딱 보면서 말해. 그래서 영자 씨가 옥순이는 누구 말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니까 광수 씨가 옥순은 나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광수 씨는 옥순 씨가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데이트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옥순 씨는 아니거든. 그래서 알고 있냐는 말에 영자 씨는 이제 실제로 모르니까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광수 씨는 내가 왜 그걸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서 라고 말하지만 데이트가 살짝 어색했던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알아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섞였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식탐이 많은 옥순 씨 입장에서는 여기 이 솔로 나라가 너무 배고픈 공간이었다. 물론 옥순 씨가 막 어쨌건 식이요법도 하고 하시겠지만 어쨌건 이게 좀 컸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의 영식 씨는 과거에 닭다리를 2개를 드셨잖아요. 뭐 그 정도로. 물론 닭다리 2개보다 다금바리 2점이 훨씬 더 가격 면에서는 크지만 우리의 정서적 타격은 닭다리 2개를 먹는 게, 물론 이건 뭐 둘 다 불편한 부분이 다 있는 거지만 어쨌든 좀 그런 옥순 씨가 가진 식탐에 비해서 좀 배고픈 공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순 씨는 그런 차분하고 지적인 대화를 즐기는 거에서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옥순 씨가 막 다정하게 대하고 깨르르 웃고 밝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일 수 있는 거지. 옥순 씨가 뭐 학부모를 대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대한다거나 그럴 때 항상 나오는 그런 사회적 친절함에 이성적 호감이 더해진 정도가 지금 그 전에 나왔다면, 광수 씨한테는 그런 것들을 벗고 오히려 조금 더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금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은 이 다음 회차나 다다음 회차까지는 좀 봐야 옥순 씨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광수를 대할 때 어떨지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다금바리가 너무 강했거든. 그래서 다른 부분이 너무 다 편집됐고, 광수 씨도 다금바리 때문에 옥순 씨의 그런 면들을 좀 안 좋게 해석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광수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와 얘기하는 막 그런 밝고 까르르 웃고 이제 그런 게 이게 나한테 이성적 어필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냥 차분하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옥순 씨가 어쨌건 광수 씨에 대해서 호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영자 씨가 슬쩍 또 도움을 줘요. 근데 옥순님은 어색했다고 안 했어. 왜냐면 광수 씨가 옥순 씨를 선택했다고 말을 하니까 영자 씨 입장에서는 서운하지만 또 영자 씨랑 옥순 씨가 어느 정도 지금 친밀감이 형성이 됐잖아요. 옥순 씨가 이제 바로 영자 씨와 이렇게 친해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리액션이나 제스처를 취했잖아. 그리고 영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또 약한 사람이고, 영자 씨도 광수 씨의 마음을 좀 흔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광수 씨가 흔들리고 있다면 나도 좀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이 옥순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그 진실을 정리할 정도의 그런 솔직함은 있는 거야. 한 발 양보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평범한 수준에서의 선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막 이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막 그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랬는데, 아니야 옥순 씨가 당신 좋다고 했어 이렇게 할 정도는 너무 오바지. 그건 정의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자기 밥그릇 못 챙기는 거고, 지금 영자 씨가 한 게 가장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선함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영자 씨가 근데 옥순님은 어색하다고 안 했어. 어제 되게 좋았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 나쁜 놈아. 근데 이제 광수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좋다고 말했다는 말에 미소가 번지죠. 이 나쁜 놈아라는 말도 실제로 막 이 사람한테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흔들어 놓고 옥순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얹어가지고 나쁜 놈아라고 한 거죠. 너 때문에 나도 괜히 오해할 뻔했고 옥순이는 지금 너 좋다고 그러는데 나까지 흔들릴 뻔했잖아.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 씨는 지금 영자 씨의 저 말을 옥순이의 마음만 흔들었구나로 생각했을지도 몰라. 영자 씨 입장에서는 내 마음도 흔들릴 뻔했잖아 이건데. 그래서 광수와 영자 씨가 이제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광수 씨가 또 영숙 씨 얘기를 물어봐요. 광수 씨 입장에서는 외모적 이상형은 영숙 씨니까 어쨌건 뭐 더 알아본다면 영숙 씨도 후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영자 씨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건 후순위로 밀리지. 왜냐면 처음에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건 옥순 씨. 그리고 내가 외모적으로 이성형으로 끌리는 사람은 영숙 씨. 그러다 보니까 영자 씨는 이제 3순위지만 그래도 영자 씨 같은 사람은 보면 볼수록 더 알아보고 싶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건 광수 씨는 처음에 꽂혔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알아가고 있는 사람, 이러니까 아무래도 상황적으로 영자 씨는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영자 씨가 영숙 씨 뭐 15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 또 진실을 말하죠. 영숙 씨는 이제 본인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다. 근데 영숙 씨가 본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숙 씨는 여자들과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뭐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선호하지도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제야 이제 광수 씨는 영자님은 누구라고 물어봐요. 영자 씨는 지금 광수 씨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같이 산책을 하고. 그래도 어쨌건 옥순 씨는 좀 알아볼 만큼 알아봤으니 이제 좀 나랑도 얘기도 해보고 좀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옥순 씨가 나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다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영숙 씨가 끼어드니까 더 이게 기분이 상하는 거야. 전문용어로 삔또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자 씨가 말 안 할래요 그래요. 말 안 할래요 하면서 눈을 움찔하는데 너란 얘기지. 근데 그거를 광수 씨가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옥순 씨가 당신과 데이트 좋다고 했는데 라고 말할 때 얼굴에 피었던 미소와 같은 미소가 번져.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나라고 지금 얘기하는구나를 광수도 캐치했어. 하지만 말로는 모른 척해. 다들 비밀이 많아 이러면서. 이 사람 쑥맥 아니에요. 물론 조금 더 이렇게 좀 프로라면 물론 뭐 이런 거에 뭐 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표정을 감췄긴 했겠죠. 근데 이제 영자 씨는 광수 씨가 진짜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설명을 덧붙여요. 내가 광수님이라고 하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비참해요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웃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어제 열어놨다면서요. 그래놓고 옥순을 또 찍었어요. 그것부터 아까 옥순을 또 찍었다는 말에 옥순의 본심을 전해주긴 했지만 뭐 마음속으로는 뭐 서운하죠. 그 다음에 또 영숙까지 물어봤잖아. 차마 옥순을 또 찍고 영숙을 궁금해해? 이게 마음이지만 차마 영숙 얘기까지 꺼내지 못해. 그거는 이제 옥순 얘기는 그래 옥순을 찍었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 부분을 이해하니까 그건 내가 언급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영숙 얘기까지 내가 꺼내가지고 하면 내가 그거야말로 정말 비참하거든. 옥순을 찍고 지금 영숙을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는까지 조금 좀 약간 진심이 실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가 이제 내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영자 씨가 됐어요 라고 해요. 그 서운함을 드러내. 광수 씨 바로 표정 굳으면서 얼굴 딱 보면서 이미 찍은 건데 뭐 어떡해. 뭔가 이미 방법이 없는 거 가지고 더 말하면 뭐하냐.
그냥 단칼에 잘랐지만 그렇게 또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또 영자 씨가 진짜로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 없지 않. 그러다 보니까 섭섭하다 이러니까 광수 씨는 또 영자 씨의 그 표정을 보고 또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입맛을 살짝 다져. 다시고 그제서 이제 고개를 좀 돌리죠. 이게 솔로나라에 와서 영자 씨가 받은 작은 실망이겠지만 받은 두 번째 실망이죠, 이게. 빨간 발을 봤을 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인데, 이번이 조금 더 타격이 컸을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첫인상이었고, 그리고 이 광수 씨의 경우에는 어쨌건 옥순이라는 경쟁자가 있음을 알고도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참전을 해볼까까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전에는 다른 경쟁자가 있네? 참전 안 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수 씨가 더 호감이 조금 더 올라갈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자 씨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있냐라고 하니까 광수 씨는 또 영자 씨 얘기는 안 해. 이제 첫인상으로 선택했던 영숙 씨 좀 알아보고 싶다. 광수 씨 입장에서는 어쨌건 영자 씨와는 좀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할 것 같지 않으니 여기서는 선을 그은 거지. 스파 데이트를 하면서. 오히려 영숙 씨를 언급한 게 광수 씨 입장에서는 영자 씨에게 선을 긋는 결과로 이어졌죠. 아마 그걸 의도했을 거예요. 영자 씨는 이제 그걸과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나 혼자 이제 광수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데이트를 하면서 두 번 연속으로 이어갈 대화가 많이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광수 씨가 선을 그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누가 먼저랄 건 없지만 어쨌건 영자 씨가 옥순 씨의 마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광수 씨는 더 홀가분하게 선을 그을 수도 있었고 또 광수 씨가 어쨌건 옥순 씨를 언급했기 때문에 영자 씨는 또 옥순 씨에 대해서 마음을 들려줄 수 있는 또 그런 용기가 생겼겠지. 물론 일종의 뭐 반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이트에서 돌아온 옥순 씨와 영자 씨가 거울 앞에서 잠깐 대화를 해요. 영자 씨가 옥순 씨한테 얘기해 줍니다. 광수 씨는 옥순 씨 찍었대. 그러면서 옥순 씨가 뭐 나만 쓰레기 되잖아. 나는 영호 씨랑 광수 씨 같이 찍었는데 이러니까 또 영자 씨가 이제 그걸 너무 미안할 필요 없다. 어차피 서로가 한 명만 찍은 건 아니다. 그래도 어쨌건 두 사람은 서로가 지금 서로를 계속 찍고 있다라고 뭔가 오해가 할 만한 부분을 해소시켜줬지. 물론 영자 씨가 없었어도 두 분은 결국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쨌건 영자 씨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역할을 해준 거죠. 회방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위치의 사람이었죠. 물론 회방이 좋은 건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근데 어쨌건 영자 씨는 나름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의를 베풀었지. 두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이들에 대한 서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될 테니까. 그리고 옥수님이 영식님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후로 크게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래요. 일단 그러면 또 나는 솔로 분석은 계속되고 또 새로운 콘텐츠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